노후 준비에 대해서 특히나 목돈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뭐 새로운 것을 가입하기보다도 내가 기존에 가입해 있던 것들을 다시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우선 첫 번째로서는 변행 유니버셜, 지난 시간에도 배웠는데요. 변행 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이 여기 안에는 변행 유니버셜은 한마디로 여기 안에 펀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행 유니버셜 안을 보면 대부분 내가 무슨 펀드에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뭐 인터넷 뱅킹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돼 있어요. 비중이 있습니다. 보통 25%, 25%. 그래서 선진국 주식형, 뭐 선진국 채권형, 뭐 국내 주식형, 국내 뭐 예를 들어서 채권형, 뭐 보통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수익률이 써져 있습니다. 현재 수익률 얼마? 그 다음 내가 낸 원금, 대부분 원금 대비해서 빠져 있죠. 변형 유니버셜 중에 수익 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 아직 10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펀드 운용을 안 했기 때문에. 대부분 내가 여기에 들어있는 펀드가 뭔지도 지금 몰라요. 그리고 수익률도 가끔 확인하고 욕만 하죠. 설계사 욕만 하고. 하지만 이 펀드가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못 나고 있는 거죠. 경제 상황에 맞게끔 이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 펀드가 어떤 게 들어가 있고 수익률이 어떤지를 파악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선진국 주식형은 미국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날 가능성이 있고요. 선진국 채권형 같은 경우도 금리를 계속 떨어뜨렸죠. 보통 금리를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기존 채권은 메리트가 있는 거죠. 금리가 높을 때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 수익률도 어느 정도 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식형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형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그 지난 시간에 봤지만 뭐 삼성그룹주 같은 경우는 빠졌죠. 왜냐면 뭐 삼성그룹 대부분 보면 주가 많이 빠져 있죠. 그런 것들은 빠져 있을 거고, 대신에 국내 주식형들 중에서 오른 섹터에 있는 것들은 있을 텐데 대부분은 이거는 큰 재미는 없었을 겁니다. 국내 채권형 뭐 작지만 어느 정도 수익이 나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펀드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선진국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긴 한데 여기서 그동안은 국내 주식형이 좀 못 갔기 때문에 여기를 좀 펀드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자동 이체를 20만 원씩 하고 있는 거예요. 펀드 사실 증권사 들어간 펀드나 여기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보험사가 이거를 보험으로 싸고 있는 거죠. 보험으로 싸고 있는 겁니다. 보험으로 싸면 나쁜 거는 수수료를 왕창 좋은 거는 이게 비과세가 전부 된다는 거죠. 국내 해외 펀드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지금 뭐 비과세 해외형 펀드가 있지만 한도가 있죠. 그 외에는 전부 세금 뺄 수가 있죠. 국내 해외 채권형도 그렇고 국내 채권형도 그렇고, 국내 주식형은 세금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쪽이 전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만 원씩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치해놨다고, 요 나쁜 놈. 근데 여기다가 추가 납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2배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1년에 240이고, 그러면 1년 부었다라고 보면 480만 원까지 넣을 수가 있는데, 이걸 분할 납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 좀 미진했었죠, 국내 주식형.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50만 원 정도를 넣는데, 그때 여기다가 넣는 거죠. 50만 원 추가 납입을. 이 펀드에다가. 펀드를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단가를 낮추는 거죠. 흔히들 얘기해서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 그러니까 물타기 효과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 더 사기는 좀 애매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주식형은 좀 더 사고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빠졌을 때 뭐였죠? 예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원자재, 특히나 유가 같은 경우는 제가 강조를 했었지만 유가라든지 지금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죠. 그랬을 때는 원자재를 선진국 주식형에서 원자재로 좀 바꿀 수가 있죠. 펀드를 변경을 하는 거죠. 선진국 주식형에서 원자재 쪽, 특히 뭐 유가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빠져 있고요. 그렇게 빠졌던 이유는 뭘까요? 세계 경기가 그만큼 나쁘면서도 뭐 유가 같은 경우는 이란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러시아, 그다음 미국 같은
산유국들 같은 경우가 감산을 하지 못하고 공급은 굉장히 늘어나는데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뭐 금, 은, 뭐 구리 이런 가격이 다 빠져 있죠. 그랬을 때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들을 빠진 것들로 이거는 뭐 이렇게 하시라는 것보다는 이런 케이스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중을 바꿀 수도 있고요. 펀드를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내가 이 그동안 방치했었던 변행 유니버셜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변행연금. 변행연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비중은 조금 변행 유니버셜과 다를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이것도 방치해놨던 거를 다시 펀드를 보면서 경제 상황에 맞게끔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경기라는 것은 수축기, 이제 쇠퇴기가 있죠. 안 좋아질 때도 있고 그러면 주가도 빠지게 돼 있고요. 이것이 다시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경기는 계속 안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사이클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만약에 턴어라운드 한다. 그때는 주식형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 다음 손실날 펀드들. 보면, 제가 예전에 지금 증권사에 있었을 때 보면 펀드를 다 갖고 옵니다. 이거 어떨까요? 뭐 깨야 될까요? 더 갖고 가야 될까요? 뭐 추가로 더 납입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가입했던 날짜를 보면 전부 2006년도 아니면 2007년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수가. 꼭대기예요. 결국 돌이켜보면 이때 대부분 가입했거든요. 그 주가가 엄청 빠졌죠. 2007년도. 대부분 이때 중국 펀드 들어갔고요. 차이나 봉주로 들어갔고요. 미래에셋 디스커버리나 아니면 미래에셋 인디펜더스 이런 거 들어가 있죠. 왜 이런 걸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왜 꼭대기 때 대부분 들어갔을까요? 주위에서 다 수익이 나갔고 이때 들어갔던 사람들이 입소문 내죠. 그러면 버티다 못해도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돈이 들어가면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꼭대기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결국은 내가 꼭대기에 들어갔다는 것보다 나 같은 사람들의 꼭대기를 만든 거예요. 돈이 들어가다가 주식형에 더 돈 들어갈 게 없을 때 빠지겠죠, 당연히. 거기다 리먼 사태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쭉 빠졌죠. 그래서 손실난 펀드들이 있었을 때 내가 과연 이때 들어갔는지 봐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 수익에 손실 많이 난 건 차이나 펀드입니다. 차이나 펀드 이때 들어갔을 때 아직도 했지만 2015년도에 한번 상해지수가 5천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죠. 이럴 때는 보통 좀 털고 나왔을 수도 있겠죠. 지금 다시 빠졌지만. 그렇고요. 또 많이 빠진 게 브릭스 펀드죠. 브릭스 펀드도 한창 좀 했는데 브릭스 펀드는 이제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차이나인데 공통점 있죠. 뭐 특히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유가. 그러니까 브라질은 뭐 산업적으로 전혀 발전하지 못한 나라인데 땅의 축복이 있죠. 뭐 원유라든지 커피 이런 원자재가 굉장히 많이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힘들고 올라가면 좋은데 당연히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좀 힘든 시기가 지나가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아직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하지만 신흥국 쪽에서 언제나 한 번쯤 사이클 오기 때문에 브릭스 펀드도 뭐 인도라든지 차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안 좋는데 이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많이 좀 빠진 것도 원자재 펀드들 같은 경우도 많이 빠질 수가 있겠죠. 지금 원자재 가격이 워낙 많이 빠져 있었으니까. 그럴 경우도 세계 경제를 좀 보면서 차라리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도 추가 납입으로 단가를 좀 낮추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동안 수익이 난 펀드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 펀드들 같은 경우 좀 갈아타서 빠진 쪽을 좀 더 사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 성장성이 있는 주식에는 이제 묻어두는 경우가 있죠. 주식을 이제 5%, 10% 먹고 파는 경우도 좋습니다. 근데 이걸 팔고 나서 또 다른 종목을 들어갈 게 있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0%, 20%의 수익이 나서 수익률이 내 목표인지를 봐야 돼요. 지금 뭐냐? 성장성이 있으면 주식은 장기 투자에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워낙 이때까지 시간이 많이 있죠. 그러면 이때 샀다 팔았다 하면 결국엔 수수료만 나가고요. 증권사만 배불리는 겁니다.
쭉 갖고 가서 수익을 내는 거랑 맨날 샀다 팔았다 해서 수익 내는 거랑 물론 이렇게 해서 계속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신밖에 그렇게 못하죠.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샀다 팔았다 하다가 장이 한번 꺾이면 물리는 거예요. 장이 하루에 요즘 하한가 폭이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지죠. 그래서 하루만 마이너스 30% 가는 거예요. 그럼 못 팔죠. 마이너스 30%에 손절 못 치죠. 그러다가 다음에 또 빠진 거예요. 마이너스 30%가. 마이너스 60%가 나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다가 빠집니다. 그러면서 계속 들고 가죠. 그러면 이때 300만 원 수익 난 거예요. 한 번에 그동안 벌었던 거 말고 깨진 거 한 번에 빠질 수가 있죠. 왜냐? 이렇게 하다 보면 쥐레를 한번 밟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이 투자하는 거는 다 테마주예요. 정치 테마주. 왜냐하면 개인들은 시장 볼 수 있는 안목도 없고요. 기업의 재무지표 볼 줄 모르고요. 어떤 산업이 어떤 클러스터로 되어 있는지 경쟁 기업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태양해후에 보고 태양해후에 송중기 소속사 사는 거고요. 지카 바이러스가 많이 걸리니까 지카 바이러스 무서우니까 백신 사는 거예요. 근데 개인이 사는 것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보면 현재가를 보면 밑에 증권사 창구가 나오죠. 키움증권이 엄청 사고 키움증권이 판다. 다 개인들이 매매하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러다가 한번 큰일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 모르면 믿을 만한 주식들 몇 개에 장기 투자하는 것들이 훨씬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성장세 없다 장기적으로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종목 선정이 중요하더라고요.